자, 이번 차량은 벤츠의 SUV 라인업 간판 모델 GLE입니다. 해당 차량은 4세대 풀체인지 신형 모델인데요. 국내에는 300D 디젤 모델하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450 가솔린 모델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밖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있어 갖고요, 매장에 있는 전시된 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인 파격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M 시리즈부터 이어온 디자인을 신형 GLE에도 반영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50 가솔린 모델은 AMG 패키지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외형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전면 그릴은 AMG만 육각형 모양의 파나메리카라 그릴이라고 하거든요. 450 모델은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그럼 300D 모델은 육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각형으로 들어가고, 디젤 모델은 이게 두 줄로, 가로 두 줄로 되어 있고요. 가솔린 모델은 이렇게 한 줄로 처리가 된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 벤츠 상징하는 삼각별 로고가 중앙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그릴도 450 모델에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그 그릴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릴과 그 위쪽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가 새겨진 엠블럼이 또 하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헤드램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멀티빔 LED 헤드램프로 무려 84개의 LED 램프가 이 안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조등, 그러니까 하향등하고 상향등 역할을 해주면서 반대쪽에 차가 오거나 앞서가는 차가 있으면 상향등을 스스로 조절해주는 그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두 줄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방향지등을 점등을 하면 바깥쪽 데일라이트는 턴시그널 램프와 연동되는, 그러니까 방향지등을 켜면 턴시그널 램프가 들어오고 끄면 두 개의 데일라이트 램프가 들어오는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범퍼 쪽은 AMG 바디킷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전 모델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AMG 패키지가 적용도 됐지만 이 크롬 소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을 좀 나눠주고 앞에 전면 부인상을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장 길이가 10cm 정도 늘어났고, 그 늘어난 길이는 거의 다 휠베이스 늘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 8cm가 늘어나면서 실내 거주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높이를 좀 낮게 가져가면서 SUV 바디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좀 둔해 보이지 않고 날렵한 형태를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전면부와 동일하게 측면에서도 AMG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돼서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사이드 스텝도 450 모델만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이드 스텝이 추가가 되었고요. 휠도 AMG 로고가 새겨진 AMG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20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5스포크 디자인을 보여주는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서도 AMG 바디킷이 적용된 부분이 이 범퍼 쪽, 범퍼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머플러 팁은 실제 머플러 팁은 아니고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머플러 팁 형상을 하는 장식을 더해줘서 조금 더 공격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고,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과 함께 이쪽에 들어간 부분도 공기가 들어가고 하는 뚫려있는 에어덕트는 아니고 장식을 달아줬지만 조금 더 일반 모델하고 다른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전반적인 디자인은 위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그러니까 아래쪽은 넓고 위는 점점 작아지는 형태를 그려줘서 조금 더 차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려준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일램프는 요즘 벤츠가 보여주는 치고 들어간 삼각형 형태로 그려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램프의 그래픽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입체적인 패턴을 넣어주고, 브레이크가 점등됐을 때는 양쪽으로 두 개의 램프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후방등, 그 밑으로는 턴시그널, 방향지등 램프 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일램프 쪽에 크롬 가닛이 넣어서 좀 더 차가 넓게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실내는 이전 모델과 공유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그려줬는데요. E클래스하고 S클래스에 적용됐던 것처럼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하면서 좀 하이테크적인, 그러니까 요즘 차를 타고 있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에 적용됐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디자인은 훨씬 더 깔끔해졌고, 그래픽이 변환될 때 좀 더 멋스럽게 보여주는 효과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드디어 이제 벤츠에서도 터치가 지원이 되는 구성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터치 패널을 통해서 예전처럼 컨트롤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터치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환을 줬고, 핸들 양쪽에 마련된 펑션 기능을 통해서 이쪽은 계기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쪽 버튼을 이용해서 중앙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터치도 가능하고 터치 패널로도 조작 가능하고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형식으로든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개선된 모습은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기능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픽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서 없이도 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데요. 여기는 이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서 변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게 되면 중앙에 내비게이션을 띄워주고, 전체 화면을 보면 전체가 다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쪽 디자인 선택을 하게 되면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꿔줄 수도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로 바꿔주면 그래픽이 변환되면서 12.3인치 풀스크린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을 적극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거기에 버튼으로 조작도 할 수 있지만 음성 지원도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 언어라고 하죠. 그냥 말하듯이, 그러니까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나 추워 하면 온도 올려주고, 나 더워 하면 온도 내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더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의 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요? 나 추워, 온도를 26.5도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반말을 해도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능들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꽤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킨텍스로 목적지 설정해줘. 항목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렇게 목적지 설정할 때도 키패드나 터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음성으로 해서 1번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 기존 경로 안내를 변경할까요? 경로 안내 시작해줘.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꽤 정확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뭐 가끔 오류날 때는 있지만 그래도 꽤 정확하게 반응을 해줘서 이제 혼자 운전할 때도 좀 덜 애롭게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늦은 반응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음성 지원, 그리고 조작을 할 때도 다양하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아래로는 에어벤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뭐 이렇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자리를 하는 반면, 이번 GLE는 4개나 송풍구를 자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금 줄이고 이쪽엔 또 디테일을 살려줘서 이거 하나로도 어느 정도 또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이쪽으로는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에어벤트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 운전석 쪽은 에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뚫려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아래로는 공조기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버튼들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조기 조작부에 별도로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같이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온도 올리고 내리고 바람의 방향 바꿔주고 하는 부분은 다 이쪽에서 조작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커버되어 있어서 우드 소재 적용해줘서 좀 더 고급스럽게 해준 부분도 괜찮고, 이렇게 닫아놓으면 깔끔하고, 열어놨을 때는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고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끼게 되면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버튼 눌러주면 가림막이 또 나와서 작은 거 컵홀더 할 때는 또 이렇게 막아주고, 아닐 때는 또 이렇게 제껴서 좀 더 공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한 부분도 괜찮은데요. 단 한 가지, 커버가 자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스르륵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좀 그렇지만 또 열리고 닫힐 때 느낌도 꽤 괜찮고 이렇게 닫혔을 때 딸깍거리는 이런 느낌도 괜찮아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로는 인포테인먼트 조절할 수 있는 터치패드 되어 있고, 이 터치패드의 크기도 꽤 큰 편이고 조작하는 반응에 있어서도 이렇게 딸깍딸깍거려서 반응을 해주는 이 효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리고 오프로드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은 뭐 개인 맞춤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그리고 컴포트는 일상 주행, 에코는 연비 주행, 오프로드는 말 그대로 오프로드 주행할 때 적합한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디오 관련해서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나 주차 관련 기능들은 다 버튼으로 별도로 빼놔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 편의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죠 이게? 에어 서스펜션 차량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 신형 GL에는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올리고 내릴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 차고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 조절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중앙에 해놓은 것도 이전 M 시리즈부터 했던 그 디자인을 이번 신형 GL에도 반영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방식 취하고 있고, S클래스에 적용됐던 기능 버튼들이나 핸들 뒤에 헤드 시프트 마련된 구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벤츠는 이제 기어 레버를 이쪽에 안 하고 이쪽에 칼럼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P,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올려주면 R, 그 다음에 한번 당겨주면 N, 그리고 다시 당겨주면 드라이브, D로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도 좀 바뀌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변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레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기어 레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 적응만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냥 눌러주면 되고 올리고 내려주면 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차량 360도로 비춰주는 서라운드 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주변 비춰주고 방향 바꿔줄 수 있는 측면 화면이라든지 후방 화면 360도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하거나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도와주는 서라운드 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야간에 또 다른 분위기 연출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무드 조명은 총 64가지? 네, 64가지. 네, 64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차량 관리 들어가면 라이트에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색상 설정을 다 할 수가 있고 밝기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가로 수평형으로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면서도 여기 이제 가죽 감싸주고, 여기는 우드 소재 그리고 금속 소재를 적절하게 잘 매치시켜 주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향상된 실내 구성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나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그룸, 헤드룸 불편함 없는 꽤 여유로운 실내 거주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차량의 길이가 10cm 정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 8cm를 이 휠베이스에 할애를 해줬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좀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춘 부분도 이번 신형 GLE 모델이 갖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트도 중앙에는 좀 좌방의 길이가 짧지만 양쪽은 좌방의 길이도 꽤 넉넉한 편이고, 가죽 감싸놓고 등받이 각도도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어서 시트에 딱 목을 붙이고 착자를 했을 때 꽤 편한 자세를 취하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단 시트가 앞뒤로 이동이 되거나 등받이 각도 리클라인 되는 기능은 없이 홀딩만 되는, 네, 맞습니다. 예, 그 기능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 착자했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2열 별도로 공조기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끄고 켜고 바람 세게 조절할 수 있고 방향 바꿀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도 괜찮고, 이 아래쪽으로는 USB-C 타입이네요. 네, C타입입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아, 일반 USB는 아니고 다 C타입만.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일반형 해주고 하나는 C타입하고 이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옆에도 보시면 다 C타입으로. 아, 이제는 다 C타입이에요. 네. 에어벤트 송풍은 여기 있고 B필러 쪽에. 그러니까 포존이네요. 네, 맞습니다. 포존 공조의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이 뒤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되어 있고, 이 스피커도 저거네요. 부메스터. 부메스터. 네.
이 450은 기본인가요? 맞습니다. 룸에스터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열 시트도 열선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부분도 괜찮은데요.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가림막이 없네요. 2열 윈도우에 가림막 빠진 부분하고 썬루프 빠져 있는 부분. 근데 이 썬루프는 2020년 버전, 2020 버전에는 옵션으로 추가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건 뭐예요, 팀장님? 요거는 이제 뒤에 원래 화면이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선을 빼서 그래서 아이패드라든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실 때 꽂으시면 전원까지 같이. 근데 물론 어댑터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은 미리 만들어 놓고 네, 그냥 꽂아만 놓으시면, 아니면 옷걸이도 그냥 같은 어댑터에다가 얹기만 하면은 어댑터도 같이 공유할 수 또 별도로 선 작업이나 뭐 이거 필요 없이 네. 어댑터 이용해서 꽂기만 네, 하면 맞습니다. 바로 전원해서 사용할 수 네.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먼저 구성을 해놔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전반적인 2열 시트 구성이나 공간이나 편의 사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꽤 만족도 높은 구성을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부분은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나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은 이 부분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외에서는 GLE가 7인승 모델도 출시가 되는데 국내는 5인승 모델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은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게 되었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꽤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좀 더 용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이 그거죠? 네, 차 높낮이 짐 실기 쉬시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게 되면 뒤쪽 서스펜션만 내려줘서 싣고 내리기에 편하게 구성한 부분도 괜찮고, 이 아래쪽은 또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도 되어 있어서 뭐 전반적인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는 꽤 넓은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또 러기지 스크린 되어 있어서 짐 싣고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시 닫을 때는 이 버튼 눌러주게 되면 먼저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367마력, 최대 토크는 50일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이렇게 일상 주행 그리고 그 주행을 조금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출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는 파워트레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D 디젤 모델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반면 현재 가솔린 모델에는 6기통 3000cc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6기통만에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여유로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GLE 450 모델이 가진 장점, 이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번 450 모델에는 EQ 부스트라고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가지고 있는 12V짜리 배터리 말고 48V짜리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서 차가 신호에 걸려서 멈춰서 있다가 다시 재출발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터보차저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렉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좀 깊게 가져가게 돼도 꽤 여유롭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품은 장점도 있지만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조금 더 여유롭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이점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나 엔진을 바꾸지 않고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별도로 개발비나 추가의 비용 들지 않고 기존 모델에서 48V만 더해서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주행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부드러운 주행을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엔진과 맞물려 있는 9단 자동 변속기는 출력도 꽤 매끄럽게 전달을 해줄 뿐만 아니라 변속 타이밍이나 충격에 있어서도 엔진이 가진 여유로운 회전 질감을 뒷받침해주는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이 여유로운 주행 질감은 승차감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약간은 그 고급 세단이 가진 듯한 미끄러지는 느낌을 이 GLE도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S클래스가 가진 고급스러운 승차감까지는 아니지만 SUV 차량임에도 이 정도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연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신형 GLE 모델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주행 상황이나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감도를 다르게 해주면서 변화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부분도 이점이라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주행을 할 때는 부드러운 세팅을 보여주다가 스포츠 모드나 좀 속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감도가 좀 단단해지는 어느 정도 성격을 달리 구분시켜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별다른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조향하는 대로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 한 반박자 정도 늦은 반응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차량의 전반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괜찮은 세팅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은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꽤 일정하게 담력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나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 GLE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 그러니까 실내 방음에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근래 타본 SUV 중에서는 가장 정숙한 NVH를 보여주고 있고 웬만한 세단과 비교해도 괜찮은 점수를 줘도 될 만큼 실내 방음에 있어서는 꽤 공을 들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영역 이상의 주행에 있어서도 이 풍절음이 들어올 때 꽤 고르게 풍절음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에서 좀 많은 양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양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꽤나 인상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명 SUV로 꽤 적합한 실내 방음을 갖춘 부분도 신형 GLE 450 모델이 갖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이외에 주행을 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룸밀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답답함 없는 꽤 열린 시야를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단 사이드 쪽은 전면이나 후면에 비해서는 사각지대가 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차 자체가 가진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시야에 있어서 그렇게 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진 않는데 측후면 어시스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불편하거나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자, 반면 아쉬운 부분은 신형 모델임에도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라 여겨지는데요. 속도를 지정해 놓으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속도만 정해놓고 항속 주행하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유지도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주행이 이루어지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가 아니라 차선을 벗어날 것 같으면 툭툭 밀어주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벤츠 SUV 라인업을 대표하는 간판 모델임에도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은 이번 GLE 구성 중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요소가 아닐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여기까지 신형 GLE 만나봤는데요. 역시 신형이 답이다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아닐까 라고 여겨졌는데요. 물론 더 좋아진 상품성을 갖기 위해선 그만큼 높아진 가격대를 지불해야 되는 아쉬운 부분은 담고 있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 한층 세련된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SUV임에도 좀 세단 같은 편안한 프리미엄 SUV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졌고요. 벤츠의 막내 A클래스가 꽤 괜찮은 상품성을 갖고 새롭게 신형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3천만원대 벤츠를 소유할 수 있는 신형 A클래스 이야기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